울진 산불과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산불이 오전에 발생했는데 벌써 삼척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좀 불길이 더 빨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문제고 네. 풍속이 지금 20m 순간 최대 풍속이 20m/s 이상이면 뭐 시속 50km 정도에 근접하니까 그 정도 속도가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네. 어떤 장비나 인력이 대응하기 이후에 마치 포를 쏘듯이 이게 비화라고 하는 화재가 넘나드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빠르게 확산된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너무 메마른 날씨, 바싹 그야말로 정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력 대응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 단위로 이렇게 잘 짜여진 소방력도 이렇게 동시에 크게 이렇게 넓게 광역화되는 부분에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울진에서 시작된 큰 산불이 삼척까지 번지면서 네. 이 강원본부의 소방력이 울진으로 출동을 하다가 다시 3단계로 올라가면서 다시 강원도로 다시 올라오는 이렇게 소방력이 좀 분산되는 그런 네. 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이 이제 동시에 이게 두 군데 이렇게 광역화되는 이런 양상이 특히나 이렇게 산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월이 1년 중에 가장 건조한 시기로 알려져 있고 봄이 다가오면서 산불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 눈이나 비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봄에 나올 산불 같은 게 더 확산할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조 경보가 지금 울진 지역 인근으로 해서 10일 넘게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강원 지역은 주의보가 역시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겨울철 강우 강설량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예년까지는 이제 19년, 20년 고성화세 그 이전의 화재를 보더라도 4월 초에 이렇게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게 좀 앞당겨진 이유는 이제 온난화 영향도 있고 올해 특히 강설량이 적어서 우리가 이제 양간지풍이라고 말하는 네. 네. 이 고원 산맥지대에서는 어디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 바람이 고온, 건조, 강풍화되는 이런 화재 확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정상에 이제 강설이 적으면 이 눈은 또 겨울에 이렇게 쌓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설량이 적은 상태니까 앞당겨져서 건조한 강풍이 빨리 형성됐다. 지금도 계속 주말엔 또 더 25m/s까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진 산불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옮겨갔고요. 그리고 지금 산불 3단계, 그리고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현장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심각한 거죠? 네, 이제 산불 대응 3단계와 그 심각 단계 위기 경보는 경보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정성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령은 다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또 이렇게 다발화된 상태에서 지금 외형적으로는 울진 원전 쪽에서 하다못해 울타리까지도 근접했던 자체 소방대까지 출동을 하고 이랬던 긴박한 상황이 다소 완화된 상태이긴 한데요. 뭐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또 LNG 기지까지 이렇게 돼서 양쪽으로 지금 소방력이 분산되고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좀 중요하고 위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피해 상황을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많은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탄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 4,600여 개에 이르는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밤 사이에 피해가 확대가 된다면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밤 사이에 장비, 가용 장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시야가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자칫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헬기 등 적극적인 진압 장비들은 이렇게 철수가 된 상태지만 네네. 지금 방어선 구축 위주로 이렇게 네. 방어선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또 강풍이 불 예정이고요. 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강풍에 대한 부분은 마치 포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 근처의 화재도 그렇고 삼척으로 확산되는 화재도 7번 국도를 넘어서 화재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를 넘어서 이렇게 포를 쏘듯이 불티들이 바람을 타고 넘어가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어선 구축에 대한 확인 그리고 네. 아직 확산되지 않은 부분, 영향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한 옹겨부통을 방지하는 이런
그 지금 전방 후방에서의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밤 사이에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 사이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풍이 또 불 텐데 네. 지금 밤이라서 날이 어두워서 헬기도 못 뜨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밤 사이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어선 구축이 이루어집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방어선은 인력이든 장비든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왕성하게 확산되어 있는 그곳에 뛰어들어서 진입해서 진압한다는 것은 지금 하면 안 되고요. 밤 네. 사이에는 네. 방어선과 아직까지 화재가 확산되지 않은, 그리고 특히나 지금 LNG 기지 쪽,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그 원전 쪽과 그 인근 변전소 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공급받고 또 발전을 해서 전기를 송전하는 이 개통이 우선시 되거든요. 근데 발전, 송전 이 개통들은 전부 다 산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 피해가 아직 입지 않은 후방 지역에 대한 그런 밤 사이에는 방호에 주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그 화재 현장에 진입이 안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밤 사이에는 네, 그렇습니다. 근처에서 이제 방어선 구축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 좀 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이제 방어선에 대한 구축은 국가적으로 지금 삼척에 2017년에 그 완공된 LNG 기지도 그렇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것과 대비된 시나리오는 기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화재가 왕성하게 왔을 때 그 인근에서 탈 것을 제거해 놓은 상태는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강풍과 동반했을 경우에는 이 초속 15m, 20m로 불꽃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이게 방어선이라는 개념은 지금 화재가 확산된 한계점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영향이 우려되는 구역까지 확대를 해서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방어선 구축이 잘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삼척에 있는 LNG 생산기지 인근까지 불길이 번져서 네, 그렇습니다. 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 시설물 근처에 방어선이 구축될 때는 뭐 평소보다 더 좀 멀리해서 구축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현재 그 전해지는 바로는 아주 적절히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거로 전해집니다. 지금 그 접경 울타리 내부에서 그 LNG 기지 같은 경우는 그 화재가 확산이 되면 이 탱크에서 화재가 확산돼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면 그 인접한 탱크로 확산되는 이렇게 연접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작은 화재, 우리 그 고향 그 저유소에서의 그 풍등으로 아주 사소한 풍등으로 화재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인화, 그 비화가 나와서 불이 옮겨 붙는 이것을 막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예비 살수를 지금 마쳤다고 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소방 경보, 그다음에 소방 장비들에 대한 점검. 이게 조금 더 덧붙일 부분은 뭐냐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울타리까지 왔던 화재가 뒤로 밀려나긴 했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탄다고 해서 위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공급받는 전기, 거기 송전하는 전기들 지금 50%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산 속에 산재에 있는 이 송변전 설비들에 대한 방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전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을 50% 낮춘 것처럼 LNG 생산 기지도 뭔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부 개통망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그 탱크마다에 서로 바이패스라고 하는 예비 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쪽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쪽에 그 LNG 같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옮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좀 이렇게 피해를 좀 완화하는, 일단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네. 불이 옮겨 붙었을 때 그 피해를 또 최소화하는 또 2차적인 대책도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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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원전이나 LNG 내부에서는 적절하게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네. 이런 경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자체까지는 위협이 안 되더라도 주변에 있는 송전탑이 불에 타서 네. 이게 또 원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어떻게 봐야 부분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던 계기가 그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원이 이제 침수가 되고요. 네. 그 내부에 이제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그 네. 발전기가 있으니까 비상발전기가 가동을 하면 당연히 이제 복구가 돼야 되는데 비상발전기도 동시에 침수가 되면서 1차, 2차 전력 공급이 되면서 원자력 발전은 화력과 다르게 지금 가동 중에 만약에 어떤 장비가 잘못되면 더 왕성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폭발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지금 상용 전원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은 소방대 이렇게 그 대응을 하지만 내부에서는 비상 발전 설비 그리고 그 이후에 축전지 설비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상 전원 설비에 대한 점검, 좀 이렇게 이런 좀
아주 기밀한 네. 대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불이 이렇게 번져서 산불의 위험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진화 작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화재 양상은 피해 영향구역으로만 봤을 때는 최근 10년에서 가장 큰 규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보면은 뭐 더 적을 수도 있지만요. 실제 피해 규모는. 근데 오늘 양상은 뭐냐면 하나의 화재가 그 광역을 넘나들면서 동시에 이렇게 위험 지역 2개로 미치게 됐고요. 그랬을 때 그 총력적인 대응에서 대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거점화, 소방 대응력에 대해서 하나의 본부에서 어떤 한 곳에 집중될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조금 강원도 쪽에 좀 치중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와 남부를 동해, 북남으로 해가지고 거점화해서 산불, 특히 산불에 대한 대응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좀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대응은 오늘 밤이 이게 더 피해가 어떻게 크게 산업계나 민가 쪽으로 갈지 좀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선 구축과 그다음에 그 후반부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사소한 것들도 신고하시고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